성인간호학 5에서는 핸즈온 프랙티스를 할 수 있게 제가 해줄 거고요. 대신 여기서는 이론으로 설명만 하고 가지만 그래도 그 베이시스는 제가 터치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슬라이드를 넣었어요. 몇 개.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정맥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EKG 스트립은 지금 화면 여기 아래 지금 불 좀 꺼줄래? 자, 여기 보듯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그 길다랗게 띠띠띠띠 하면서 이렇게 심장의 리듬이 딱 나오면서 긴 스트립에 이런 P, QRS, 그 다음에 T웨이브의 이런 그래프가 쭉쭉쭉쭉쭉 찍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뭐 트래블 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팔다리 양쪽 4군데 그리고 우리 전흉부 쪽에 6개의 리드를 통해서 총 10개 리드를 통해서 이런 쉐입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페이 어텐션 하세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 little tiny small box가 하나, 둘, 셋, 넷, 5개.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출력한 걸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랩탑을 통해서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자, 여기 이 5개, 요 little tiny one box가 0.04 second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느끼지 못해. 너무 빨라서. 0.04초야. 그래서 요거 5개를 합치면 얼마야? 0.2초예요. 예, 0.2초. still 뭐야? 못 느끼겠죠? 너무 빨라서. 그러면 이 큰 박스 하나, 이 큰 박스 하나가 그러니까 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horizontal axis로. 자, 요게 0.2초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합치면 이제 몇 초가 되겠어? 1초. 그래서 5개, 뭐 10개, 15개 하면 3초. 그쵸? 그래서 이 스트립 보면은 3초 단위로 이렇게 마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짧아서 다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3초 하면 6초가 되는 거지. 그거 곱하기 10 하면 60초. 즉 1분에 여러분들이 맥박 측정할 때 분당 측정하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호라이즌틀 한 거는 그 레이트, 여러분들의 그 맥박수, 레이트를 볼 수 있는 그 속도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버티컬 한 거는 이제 높이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한 박스가 가로도 우리가 0.04초라고 했지만 속도로 얘기하니까 이 길이는 높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되나? 그 1mm 그래서 0.1 밀리볼트를 상징하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이해가 돼? 됐나요? 그래서 가로, 세로. 자, 레이트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호라이즌틀한 거 그걸 유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이 높이는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가 케어하냐면 다 요게 일직선상에 있죠. 근데 좀 상승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지? 어떤 세그멘트가 상승이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랬지? P야, QRS야, ST야, T야. ST, MI 때. 그쵸?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그때 1mm 올라갔냐? 그러니까 한 박스 올라갔냐? 2박스 올라갔냐? 많이 올라갈수록 심하게 인조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높이를 우리가 상관하지만 우리가 레이트를 얘기할 때는 다 호라이즌 한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로축 갖고. 오케이? 이 슬라이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제가 복습해주고 갈게요. P웨이브는 SA에서 시작되는 일렉트리컬 임펄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P웨이브는 뭐라고? atrial contraction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전도적인 의미에서는 뭐 탈분극, 재분극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depolarization, 즉 construction을 야기하는 이거는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P웨이브 equal atrial depolarization.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갑시다. 자, 얘는 항상 upright 방향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PRI는
어떻게 P파가 시작되는 자, P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Q, 여기가 Q죠. Q가 끝나는 지점까지. 오케이? 그래서 보통 0.12에서 0.2초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럼 몇 개의 박스죠? 리틀 타이니 박스 몇 개? 3개에서 4개까지. 카운트에서 그게 그러면 정상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보다 길어지면 비정상. 자, PRI는 어떤 의미이냐? SA 노드의 자극과 심방 탈분국 그게 P웨이브라고 했지? 포함해서 심실 탈분국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얘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PRI 인터벌이라는 의미는 그거입니다. 자, 그래서 심실 탈분국이 일어나기 전까지 에 걸리는 시간이다. SA부터.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길어지는 경우 PRI 인터벌이 그러니까 PR 인터벌이 길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AV 노드가 원래 SA 노드에서 온 자극을 좀 슬로우 다운 시키는 역할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AV 노드가 생각보다 더 전도가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런 경우에 이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또 히즈번들, AB 아래에 있는 히즈번들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QRS는 말 그대로 뭐예요? Ventricular Depolarization, 탈분국, 즉 contraction이 일어나는 그 시기이고요. 얘 역시 0.12 second 이하여야 돼요. 그럼 몇 개 박스? 3개 박스. 3개 little tiny boxes.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 하나하나를 셀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이 QRS, Q가 시작된 데부터 S 끝나는 데까지가 얘는 한 2개의 풀 박스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포인트 한 8에서 10 정도 걸리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이 Q웨이브를 얘기할 때 우리가 DQ웨이브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MI를 얘기할 때 Q웨이브가 만들어지는 MI 뭐 이런 표현도 있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허혈성 심질환 할 때. 자, 정상적으로 Q웨이브는 여기 살짝 들어가는데 이 R 높이에 25%를 넘으면 안 돼요. 정상 쉐입은. 알았어? 근데 이거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는 Q웨이브는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QRS의 그 높이, R이 그 가장 그 하이스트 하다고 하면 그거에 그 내려간 정도가 25%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도 이 케이스 여러분 많이 아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T웨이브는 뭐냐? 얘는 이제 depolarization 다음에 뭐가 와야 돼? repolarization이 와야죠. 재분국. 재분국 시간은 심실이 휴식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refractoriness, 불응기. 어떠한 자극이 와도 나 지금은 쉬어야 돼. 딱 쉬어주는 거.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이펙티브하게 컨트랙션을 하잖아요. 아무 때나 자극이 온다고 다 반응하는 거 뭐라 그랬지? 값싸 보인다 그랬잖아. 딱 자기가 할 거 딱 하고 나서는 딱 쉬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T웨이브는 심실 재분국이 일어나는 단계로 항상 기억해야 될 거 QRS하고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네, QRS가 위로 올라가면 T도 같이 업워드에 위로 올라온 모양이어야 됩니다. 또 QRS가 우리가 왜 리드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있으니까 항상 분석하기 전에 어떤 위치에서 바라봤는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는 기본적인 거지만 리드 5 같은 경우도 흔히 많이 봐. 근데 걔는 QRS가 아래로 향하고 있거든. 그럼 T웨이브도 같이 아래로 가겠죠? 자, ST 세그멘트. 자, 얘는 QRS 끝나는 데부터 T파가 시작되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ST 세그멘트가 올라가 있는 거를 볼 때 바로 우리가 pay attention 하는 부위가 바로 여기인 거죠. ST 세그멘트. T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 QT 인터벌. 이게,
지난주에 내가 강의하다가 큐티 인터벌 얘기 이런 걸 안 하고 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싶어갖고 지금 내가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요, Q부터 T가 끝나는 데까지 QT 인터벌, Q와 T가 다 포함되는 이 간격인데 얘는 딱 정해진 시간이 물론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그 시간대는 point 32에서 point 4까지예요. 그렇긴 한데 이게 heart rate의 속도하고 heart rate하고 관련이 있어요. heart rate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기억해요? 심시 상태가 심장이 지금 불안정한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그 자극이 올 때 이리터블 하니까 그러니까 빈맥이 위험한 이유 얘기해 줄 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쉬어줘야 될 때 왜? 쉬어줘야 될 때 이완기 때 충분히 심장 안에 블러드가 고여야 컨트랙션 즉 탈분극이 일어날 때 이게 아웃풋이 적절하게 만들어지는데 너무 빠르면 어떻게 돼요? 그 이완기 동안에 블러드가 충분히 고이지 않아서 칼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테키칼디아 때 위험한 거고 그 테키칼디아 때 여러분 이 지금 완전히 초단위로 막 포인트 뭐 04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EKG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어느 기간이 가장 긴 것 같아 지금? 어디를 지금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막 맥박이 빨라진다 그러면 QT 인터벌이 짧아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때 우리가 point 32에서 point 4까지가 보통 정상 성인에서는 정상이다. 그러니까 박스가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던 박스들은 뭐 point 3, 그러니까 아니 3개 박스, 4개 박스 얘기하다가 여기 오니까 뭐 8개, 10개. 그러니까 요 기간이 짧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말로 얘가 또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뭐예요? 어떻게 돼? 이 refractory period가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VTAC이나 이 VFib 같은 게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QT 인터벌이 너무 길 경우에 톨세이, 디포인테 같은 부정맥이 prolonged QT 인터벌을 갖고 있는 경우에 빈맥으로 불안정한 그런 심근일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가 하면 U-웨이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예, 우리가 기본으로 얘기하는 웨이브는 아니지만 보통 그 Q 뒤에 와요. 그리고 T나 P보다 작아요. 더 낮아요, 높이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퍼킨즈 파이버에서의 재분극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이포칼레미아나 디작신 턱시스리가 있을 때 주로 발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징은 T웨이브나 P웨이브보다 낮다. 높이가.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하나하나 이 간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QT 인터벌이 길어질 경우 불안정한 경우 그 빈맥 특히 벤트리큘러 테키칼디아나 VFib 같은 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 959쪽을 보면 959쪽에 제가 거기에 있는 그 항부정맥이 있을 경우에 사용되는 약물들에 대한 설명을 다 했는데 이 내용들 중에 보면 그 각 약물 중에 부작용이나 그래서 교육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까지 교과서에 잘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공부하기 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정맥 약들이 항부정맥 약들이 치료에 쓰여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맥 약물을 처방해 줄 때의 목적은 부정맥 때문에 컨트랙션에 영향을 받아서 혹은 컨트랙션이 충분히 많지 않거나 부적절해서 결국 영향을 주는 게 뭐야? 칼디악 아웃풋이거든. 칼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맥을 컨트롤하기 위한 겁니다. 즉 리듬을 안정시켜서
카디악 아웃풋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항부정맥 약물의 목표예요. 그런데 치료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이 항부정맥 약이 또 다른 부정맥을 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 책에 보면 959페이지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막 나타나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도 해야 되고요. 환자들 교육하면서 이런 게 나타나면 반드시 말씀하세요라고 해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항부정맥 약물을 먹는 환자들이 다 텔레메트리, EKG의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감독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4개의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요. 또 그 외의 약물, 군으로 또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1등급은 나트륨 통로 차단제. 그래서 얘는 주로, 심장의 자발성을 지금 감소시켜주고, 전도도, 좀 늦춰주고요. 좀 슬로우다운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불응성, 아까 말한 리프렉토리니스를 연장시켜주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빈맥이 있을 때 치료해주는 그런 약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베타 차단제, BB, 베라블락건데 얘 역시 자발성, 그 다음에 AB 노드를 통과할 때 속도를 또 슬로우다운 시켜주고요. 여러분 아는 대로 그렇게 되니까 심박수 또 컨트랙션, 이 force 있죠, 컨트랙틸러티, 이거를 다 감소시켜 주죠. 얘 역시 빈맥이라던가 혹은 기억해야 될 거 뭐였지? 심방세동, AFib, atrial fibrillation 때 리듬이 먼저냐 속도가 먼저냐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먼저? 뭐가 먼저? 속도. 그래서 베라블락거 준다 그랬잖아요. 응? 응급실에서 IV 푸시로 그렇게 준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 그리고 3등급은 칼륨, 포타슘 통로 차단제. 그래서 얘는 재분극하고 불응기 시간을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4등급은 칼슘을, 이거는 칼슘 채널 블락커, 칼슘 통로 차단제. 그래서 얘도 자발성, 그리고 AB 노드에서의 이 컨덕션을 슬로우 다운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베라블락과하고 비슷한 효과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아데노신, 디각신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디각신 같은 경우는 사이드 이펙트를 많이 여러분들이 봐줘야 돼요. 특히 이 디각신도 그렇고 베라도 그렇고 CCB도 그렇고 아까 하루웨이스 슬로우 다운 시키는 애들 있죠. 베라블락거, 디각신, 특별히 여러분 펄스 레이트 측정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등급에 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약들이 뭐가 있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약물들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교과서에는 더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꼭 알아야 될 거만 갖고 왔어요. 프로케나마이드, 라이도케인 이런 것들이 많이 처방이 되고요. 베라블락거 중에 AFib나 또 우리 SVT, 심실위 빈맥이죠. 수프라 벤트리클러 테키카디아, SVT. 이 경우에 많이 처방하는 약들 대표적으로 메토프롤롤, 로프레서라는 약 봤죠. 그 다음에 에스모롤, 또 아테네롤. 얘네들은 다 끝자가 어떻게 돼? 제네릭이 롤 이렇게 되네요. 노롤 그치. 그래서 제네릭 네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베라블락까지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거 있어. 뭐냐?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게 heart specific한 거냐 혹은 B1이냐 B2냐. 여러분 혹시 양력 시간에 다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배웠다고 믿고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 그냥 이게 스페시픽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베라블락거를 주게 되면 COPD나 천식 있는 환자들은 이 브론코 스파즘이 와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심장 치료하려고 베라블락거를 줬는데 환자가 갑자기 기관지 경련이 막 와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환자의 병력을 알고 베라블락거를 처방해줘야 되고, 이제 요즘은 약제들이 개발이 돼서 하트에만 작용하는 폐에까지 건드리지 않고 하트에만 작용하는 약제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학부 수준에 너무 많은 거 가르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게 여러분 임상에 나가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등급 칼륨 통로 차단제라고 그랬죠? 아미오데론. 예. 아미오데론은 SBT, 그리고 또 브레틸리움이나 이부틸라이드 이런 계통도 다 3등급에 속하는 약이고요. 아미오데론은 흔히 많이 처방되는 약제죠. 이거 역시 부작용이 좀 있어요. 예. 자, 그다음 4등급은 CCB. 앞에서 얘기했던 거 대표적인 약들 엠로디파인 또 베라파밀, 딜티아젬 해서 이 약들이 흔히 많이 처방되는 또 CCB 계통의 약제들이에요. 또 그 외에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주는 에피네프린 교감신경 흥분제죠. 얘는 하트레이트도 올려주고 컨트랙틸리티도 올려주고 또 에트로핀 봤죠? 기억나죠? 섬액 때 증상 있는 섬액 때 주는 항콜린 제제죠. 또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나요? 그 톨세이드 그 얘기할 때 쓰는 약 뭐였지? 매그네슘 매그네슘 설페이트도 비텍 같은 테키컬리아 벤트리큘러에서 일어나는 빈맥에 처방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고 가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약들 중에 어떤 거는 다른 목적으로도 주잖아요. 뭐 허혈성 심주질환에서도 좋고 또 어떤 거는 또 고혈압에서 또 볼 거예요. 그러나 항부정맥의 목적으로도 이렇게 쓰인다는 거 아시기 바래요. 자, 이제 우리 AV 컨덕션으로 다시 돌아갈까? 저 시계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맞니? 벌써 10시야. 아직. AV 컨덕션. AV, atrial, ventricular.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ventricular dysrhythmia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남은 부정맥은 AV, 즉 방실결절에 지연이 있거나 차단이 있는 거. 얘들아, 내가 첫날에 얘기하지 않았니? 수업 시간에 핸드폰 좀 하지 마. 가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말 그동안 안 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refractoriness. 나 수업 시간에는 반응 안 하는 사람이야. 친구들이 문자가 오고 그래도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이 딱 지켜. 나한테 참 중요한 시간이야. 이래야 주위 사람들도 알아. 그걸 존중해주고. 아무 때나 반응 온다고 다 답하고. 제가 핸드폰 갖고 들어오나요? 수업 시간에? 안 갖고 들어오잖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집중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도 저한테 집중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건 너네들을 위한 시간이야. 그래서 자기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지키세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자, AV 컨덕션은 슬로우 다운 되거나 아니면 블락되는 either way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SA에서 온 트래블링 했던 일렉트리컬 임펄스가 여기에 와서 느려지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느려지거나 혹은 어딘가가 막혀버린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first degree, second degree, third degree. 그래서 숫자가 진전될수록 심한 거예요. 생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first degree 가볍게 보셔도 돼요. 얘는 가장 경증입니다.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는 애인데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나 보고 가죠. 자, 얘는 AB 통과하는 게 아까 우리 PRI 인터벌이 뭐라고 그랬죠? PRI 인터벌이 포인 2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뭐 2초도 아니고 포인 2. 그게 뭐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EKG 선상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걸 다 못 느끼지. 그쵸? 예, 우리의 감각이라는 건 그렇게까지 세밀하지 않은데 이런 기기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런 걸 다 캡처해내는 거죠. 자,
설령 우리가 이 차이를 못 느낀다 할지라도 PRI가 0.2가 넘는 것, 즉 그만큼 슬로우 다운 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전히 이 속도만 늦어진 거지. 보세요. 그 every P wave 뒤에 다 QRS가 따라와요. 예. 그러니까 normal sinus rhythm하고 다른 거 없어. But PRI 인터벌. 그러니까 PR 인터벌만 조금 지연이 된 거예요. 자, 그 차이고요. 그냥 관찰만 해주세요. 뭐 원인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뭐 약물에 의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약물에 의한 거니까 약물 복용하에 있지 않을 때 상태는 어떤지 뭐 이런 거 관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별다른 치료 필요 없고요. second degree AB 블락, second degree AB 블락은 이름이 2가 들어가서 그런지 또 유형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모비츠 1, 모비츠 2가 있는데 모비츠 1에는 또 애칭이 붙어. 윙키바크. 독일 사람인가 봐. 그래서 윙키바크. 윙크가 아니고 윙키바크 해갖고 모비츠 1이에요. 이거 떨드 디그리가 일로 들어갔네? 앞으로 나와야 돼. 미안. 자, 제가 완벽주의자인데 이런 거 보면 너무 저한테 실망을 해요, 저도. 떨드 디그리. 자, 세컨드 디그리 다음에 떨드 디그리의 특징은 뭐냐? 에이트리움하고 벤트리클하고 따로 놀아요. 예, 그 정도만 알고 이제 하나하나 뒤에 가서 설명해 줄게요. 그런가 하면 번들 브랜치 블락, 즉 AB 노드에서 더 아래로 내려와서 번들 브랜치. 번들 브랜치는 레프트 앤 라이트로 나눠지죠. 예, 그래서 각각의 차단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이드 QRS 컴플렉스가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예요. AB 노드 아래로 내려오면 QRS 웨이브폼이 넓어진다. 얼마만큼 넓어질까요? 좀 전에 얘기했는데 정상 QRS의 너비는 0.12까지가 정상이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넓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복습을 하고 가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학습이 되라고 자꾸 제가 하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 자, second AB 블락 봅시다. 모비스 1, 모비스 타입 1 혹은 윙키박이라고 하는 얘는 자 보세요. PRI가 여기 처음 시작할 때에는 딱 보니까 정상 범위야. 그쵸? 포인트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아. 4개의 박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 거 보니까 한 박스 넘었고 그쵸? 그리고 또 스몰 박스가 2개 더 얹어졌네? 그쵸?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굵은 이 큰 박스가 아까 몇초라 그랬지? 0.2 거기에 타이니 2 리틀 박스가 2개가 더 얹었으니까 0.28 정도 되겠죠? 넓어졌네? 뒤에 오니까 더 길어졌네? 그러다가 drop the beat. 저는 그 이현우가 꿈인가? 그 노래 90년대 제 미국에서 막 할 때 그런 노래가 나와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Drop the beat 뭐 이런데 제가 CSU에서 일할 때예요. Drop the beat라는 말은 뭐야? 우리 노래하자 뭐 이런 뜻이거든. 뭐 비트를 쳐라 뭐 이런 뜻인데 Drop the beat 그럼 나는 literally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CCU 널스로서 그럼 안 되는데 Drop the beat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특징은 P-웨이브 카운트를 해보면 QRS보다 더 많은 거지. 왜? QRS가 PRI가 길어지고 하다가 모르겠다 놓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정상 PRI로 또 이렇게 가다가 점점 PRI가 길어지다가 또 drop the beat 하는 거거든. skip the beat, 오케이?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QRS 뭐 폭도 아주 정상이죠. 이거는 다 정상이에요. 하여튼 이유 뭐 역시 비슷합니다. 약물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얘네들은 일시적이고요. 그래서 증상도 없고요. 거의 즉각적인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지켜보는데 만약에 증상이 있게 되면 별로 없지만 그리고 이거는 third degree로 디벨롭 되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second degree 중에서도 type 2부터는 여러분 pay attention 해야 돼요. 얘가 지켜보다가 third degree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30 디그리 가기 전에 얘 먼저 보면 AB 노드 아래 히스번들이나 번들 브랜치에 딱 차단이 온 거야. 블락이. 그래서 얘는 딱 보시면 자, AB 노드 below라고 그랬죠. below the AB. at the AB가 아니라 below AB는 뭐라 그랬어? QRS가 넓어진다 그랬지. 자, 일단 딱 익히지 보니까 QRS가 다 넓어졌네. 해프게 넓어졌죠. 너무 넓어졌어. 거의 뭐 0.2 가까이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폼도 보이지만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얘가 뭐가 문제지? PW가 있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 스탑 표시를 여러분 친절하게 해놨어요. 문제가 있는 거야. 야, 여기 PW가 있는데 없네. 여기 PW가 왔는데 또 없네. 그러다가 PW 있고 QRS. 자, PRI는 규칙적이에요. 응? 그런데 QRS는 매번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야? 지금 QRS가 와줘야 컨트랙션이 일어나잖아, 심실에. 근데 심실 컨트랙션이 안 일어나는 거야. 심방 컨트랙션은 있는데. 응? 그래서 타입 2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인터미턴트하게 non-conductive bit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QRS가 오지 않는 P 웨이브들이. 그래서 카운트하면 P 웨이브는 많아. 그리고 P 웨이브끼리는 레귤러해. 여기 봐요. P 웨이브하고 요만큼 계속 레귤러하게 오잖아. P는 지가 와야 할 때 오는데 Q가 안 나타나는 거야. 자, QRS는 여기 스트립 선상에서 보니까 넓고요. P는 정상이고요. 원인, 특별히 MI 환자들, 예, 특히 anterior 쪽에 MI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third degree 볼까요? third degree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complete heart block. 슬픈 얘기죠. 완전히 막혔대. 소통이 안 된대. 불통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통 차단이라고 불러도 되겠어. 자, no conduction from atrium to ventricle through AV node. 그래서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atrial rate는 따져보면 여기 P 웨이브가 계속 레귤러하게 와요. 여기는 묻힌 것 같고 이렇게 레귤러하게 옵니다. 자, 그런데 또 PR 간격도 보니까 여기 이랬다가 길어졌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더 길어지는 막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에이트리움하고 벤트리클하고 디소시되어 있다. 그걸 헬이라고 부릅니다. 심방심실 헬이라고 부르는데, 자, 에이트리얼 레이스는 더 빠르죠. 여기 벤트리클 경우에는 이거 뭐야, 몇 개 레이시 아주 느려요. 한 20에서 40. 왜? 오는 게 없으니까, 블락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인트린식 레이시 얼마라고 그랬어, 벤트리클이? 20에서 40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레이스로 가는 거야, 지금. 자, 원인은 아까 세컨드 디그리 중에 타입 2는 anterior MI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요 third degree는 inferior, 이 아래쪽, 하트의 아래쪽에 많이 오는 그 어택이 있을 때 발생이 되고요. 뭐 약물에 의한 것도 있고요. 또 AV 노드나 뭐 중격에 또 데미지가 있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벤트리클 레이트 갖고는 칼리악 아웃풋 유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위한 치료가, 즉 하울 웨이트, 즉 벤트리클 컨트랙션을 높여줄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에트로핀 혹은 페이싱, 이제 페이싱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그 외에 컨트랙틸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수축력을, 하울 웨이트를 올려주는 이노트로픽스 계통, 도파민, 또 에피네프린, 그리고 이런 경우에 페이스메이커, 퍼머넌트하게 심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에이시스톨은 말 그대로 플랫한 거죠. 거의 같은 선상에 있죠. 네. 이제 이럴 때 여러분 환자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ventricular activity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주로 어떤
여러분들이 환자를 이제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동시에 이 리드를 볼 때 한 리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적어도 2개 리드, 각각 다른 리드로 다 플랫 라인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에이시스톨이라고 진단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원인은 주로 뭘까? 하이폭시아. 예.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저산소증, 또 드러그 오버도스, 그리고 포타슘이 너무 많거나 너무 낮거나, 그리고 하이포덜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엑시도시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인투베이션 해주고 IV 액세스 동시에 하면서 CPR 시작해줘야 되고요. 원인 치료해줘야 되고요. 그 비피부가 아닌 경우라면, 그러니까 비피부일 때 샥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세동이거든. defibrillation은 비피부일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do not shock unless it may be fine VP.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여줬죠. 이렇게 거친 비피부가 있고 아주 fine 그거라도 있으면 그때는 샥을 해주지만 그게 제세동이지만 에이시스톨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IV 에피네프린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IV 에치로핀, 그리고 페이싱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료에 대한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약물 얘기 먼저 했으니까 이제 다른 거, 약물 외에 다른 방법들 설명해 줄게요. 카운터샥. 카운터샥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거 제가 처음에 영어로 된 거 올렸다가 번역을 더 했어. 여러분들 중에 영어가 조금 불편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갔고,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역충격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카운터샥인데 디피브릴레이션. 예를 들면 제대로 컨트랙션을 하지 않는 얘, 부들부들 뭐 뚫 떨고 있거나 컨트랙션이 일어나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애를 정신 차려! 그리고 뺨따귀를 팍 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신 차리면 보통 신기하게도 다 SA 노드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세게 맞아야 되는 거야. 그거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카디오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세동 얘기할게요. 여러분 많이 봤죠? 이렇게 패들, 이거는 지금 패들인데 패들에 내 몸무게를 실어서 압력을 가해서 심장에 이렇게 심장에 있는 심장에 그 전기 충격을 가해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가해주는 거죠. 얘는 우리 심장주기 QRS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unsynchroniz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패들의 위치는 스탠다드가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는 왼쪽,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심장 바로 있는 부위에 갖다 대고 동시에 샥을 델리버 해줍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끔 병원에서 이렇게 앞에 심장이 있는 위치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심장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바로 요 뒤에 이렇게 앞뒤로 엔테리어 포스테리어로 놓고 또 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 AED 많이 들어봤죠?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거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젤이 발라져 있는 패드를 부착해주면 이렇게 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쓰는 디피브릴레이터는 이렇게 패드이 부착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그거는 우리 의료인들이 많이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AED는 일반인도, 물론 여러분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거기 딱 키기만 하면, 여러분 나중에 심술기 할 때 다 그거 할 건데, 평가할 건데, 딱 스위치만 키면 거기에 다 녹음되어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스텝 바이 스텝 다 여러분들을 가이드 해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쓸 수 있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초등학생 정도는 돼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뭐 퍼블릭 플레이스, 뭐 공항이나 어제 뉴스 출근하면서 들으니까 우리나라 지하철 안에도 다 AED가 있대요. 본 것 같아. 그렇게 사인 있는 거 여러분 유심히 좀 보고 다니세요. 한번 보세요. 내가 사는 동네 지하철역에 다 갖춰져 있는지, 저거 내가 언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공 플레이스에서 누군가에게 AED를 탁 해서 누군가를 살려냈어. 그래갖고 사람을 살려냈다고 이렇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쓰러진 환자를 누구냐 이러면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3학년 아무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정말로. 자, 얘는 패치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고요.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패들은 직접 손을 대고 갖다 대야 되는데, 패드의 경우에는 특별히 여러 기능을 해요. 그 패드가 리듬도 읽어요. 그래서 이게 샥을 줘야 되는 그런 피브릴레이션의 상태인지 아닌지까지 읽는, 그러니까 EKG 기능까지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샥도 또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멀타이 펑션을 갖춘 그런 패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 하라는 대로만, 버튼만 잘 그때그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defibrillation이 필요한 상황일 때. 자, VFib일 때 혹은 unstable VTAC이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세동을 빨리 해주면 해줄수록 환자들의 생존율이 올라간대요. 예, 그건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더 강조하고 갑니다. 자, 역충격이 또 다른 하나. 이거는 synchronize. 이거는 병원에서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패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패치를 붙여놓고 환자를 이제 모니터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레귤러하게 막 이렇게 오고 있을 때 환자에게 샥을 델리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델리버를 해주냐면, 여러분 여기 EKG 수치 보세요. QRS 컴플렉스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synchronized delivery가 돼야 되니까 스위치를 on하면 딱 불이 QRS마다 와. QRS 올 때 맞춰서 해주는 거야. 왜? 그 이유는 이 샥이 재분극하고 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쉬어줘야 되는 때라고. 그때 갑자기 샥을 줘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꼭 QRS 때, 그래서 또 다른 심실 세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응기 때 가지 않게 QRS 수축해야 될 때, 심장이 탈분극해야 될 때 같이 샥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딱 QRS 왔을 때 샥을 주니까 여기 샥 줄 때 이 모습은 휙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앰플리튜드가 확 올라갔다 또 올라오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샥이 제대로 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 synchronized cardioversion 혹은 sinus conversion이라고도 얘기하는데 SVT, AFib, AFib 혹은 stable VTAC인 환자들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부터 AFib 나오고 뭐 이럴 때 우리 cardioversion 한다는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환자들이 그 AFib 같은 경우 제가 얘기했었죠. 부르르르르 이게 수축이 제대로 안 되는 동안에 블러드가 엉기고 그래서 그 안에 혈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카디오 버전 해갖고 제대로 돌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수축이 되잖아. 자, 그러면 그전에는 심장 안에 고여있던 얘가 흘러나오겠죠. 수축되면서. 그러면서 폐로 가면 폐색전. 또 다른 우리 혈관 어디 가서 막히면 이제 색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트롬보스가 이제 트롬보 엠볼리즘이 되는 거.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고? 항응고제를 미리 카디오버전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예.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고 나면 보세요. 다시 사이너스 리듬으로 여기 이렇게 이레귤러 했는데 AFib네. 물어볼 걸. 뭔지. AFib 상태였는데 샥을 받으니까 이렇게 잘 돌아왔어요. 지금은 굉장히 빠른 unstable AFib네요. 지금 ventricular rate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아까 왜 큰 박스 RR 인터벌이 QRS RR 인터벌 사이에 이 큰 박스가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분당 300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에스티메이트.
언제 이거를 다 측정을 하겠어, 그 박스를. 응?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핫레이스를 산출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큰 박스잖아, 여기. 응? 근데 지금 얘하고 얘 사이에, R과 R 사이에 300, 150, 100, 75, 한 60, 한 60보다 좀 덜 되네요. 요 RR 인터벌이. 그 정도 돼요. 예, 근데 이 전에는 얘를 보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하나, 둘, 셋. 한 300, 150, 한 100, 정도 되는, 100 정도 되는 정도의 레이스의 상태이네요. 네. 자,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지해야 되는 안전. 환자에게도 안전해야 되고, 이 샥을 델리버 해주는 여러분도 안전하게 가야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준수사항 지켜보죠. 먼저, 패드도 그렇고, 패드 잘 붙여야 돼요, 여러분. 패드 같은 경우도 이 스킨하고 컨택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 학생 중에 이 핵심 설계하다 보면 옷 위에다가, 마네킹 옷 위에다가 샥을 주려고 하다가, 본인도 이상하니까. 이런 학생이 있어. 벗겨야 돼. 스킨에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옷 이런 거 닿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good contact between skin and pads or paddle. 패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몸무게, 여러분들이 그냥 싹 얹어 놓는 게 아니에요. 그 플레이스먼트를 확실히 한 다음에는 여러분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자기 몸무게를 살짝 실어서 어느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컨택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서에 보면 20 to 25 파운드. 여러분 10 파운드가 4.5kg 정도거든? 그럼 9kg에서 한 10 얼마니? Do the math. 5파운드 더 얹으면 2.25 정도 얹으면 11kg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9에서 한 11kg 정도 여러분들이 그 무게를 실어서 그 컨택이 아주 잘 밀착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자, 이거 할 때 패들의 그 침대뽀라든가 환자 옷이라든가 어떤 것도, 그리고 환자가 만약에 이렇게 그 뭐 나이트로글라이세린 패치 같은 거 받는 환자일 수도 있거든. 그 팔이나 이런데 그런, 혹은 뭐 이런 거 다 치워줘야 돼요. 다 없애줘야 돼. 그거 닿으면 안 돼. 패들에. 그리고 악시전 플로우, 산소 이 뭐죠? 튜브가 또 거기에 낑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치워져서 장애물이 없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디오 볼트를 하는 경우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싱크로나이저 스위치를 ON 해주고, 만약에 디피브릴레이션을 해줄 경우라면 그거 언싱크로나이즈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꺾주면 되는 거예요. 뭐 기계 작동은 여러분이 닥쳐봐야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고, 디바이스를 먼저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지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패들이 이제 전기 충격을 줄게끔, 그럼 이제 ready라는 사인이 나면 그때 하는데, 되자마자 갔다가 환자한테 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안전, clear. 우리나라 말로는 다 물러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영어가 더 간단하지. clear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만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주변을 다 둘러봐야 돼. 그 얘기는 이 환자한테 샥을 줄 때 감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안 돼. 근데 클리어해도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안 들려. 그래서 크게 클리어! 그리고 들어보고 비켜! 해줘야 되는 거야. 클리어! 근데 말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다 확인을 해서, 가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주렁주렁 시저, 뭐 테이프 이렇게 청진기 들고 다니고 환자 막 하다가 또 CPR 하던 사람은 또 샥 끝나고 봐서 해야 되면 또 하려고 얼른 대기하고 있는데 닿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샥 주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다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센지 여러분 알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지? 샥 주고 나면 붕 하고 사람이 올라오잖아. 그 사람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이 그거 할 때 보면, 아이고 저 알고 썼는지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요즘은 드라마 작가들도 그런 거 쓸 때 이렇게 경력 많은 간호사나 의사들의 조언을 구해요. 진짜 드라마가 실제와 같이 보이기 위해서. 자, 이번에 이제 페이스메이커. 이제 부정맥 환자들한테 우리가 또 중재로 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요 그림은 교과서 어디에 있더라? 961페이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박동 조율기라고도 하고요. 제너레이터, 맥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맥박 생성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얘의 목적 역시 항부정맥 약물 치료하고 똑같아요.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해주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심박수를 제대로 생성해내지 못하거나 전도를 제대로 못할 때 이 정기적인 자극을 심장 근육에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temporary, 일시적으로 그 필요할 때만 해주는 게 있는가 하면 이제 그거는 보통 병원 안에서 급성기 때 해주는 거고요. 중증일 때. 그리고 permanent한 건 이제 영구적으로 이거 없으면 이 사람은 위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 언제라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구적으로 몸 안에 심어줘요. 그래서 임플란트 시켜줘요. 예.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리드라고 하는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기기가 있고요. 우리 손 안에 쏙 들어올 만한 사이즈예요. 그 미국은 워낙에 심장질환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런 걸 개발해 와서 그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옛날 초창기 때 나왔던 페이스메이커는 진짜 너무 커. 무겁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복부 아래에도 이렇게 피하 지방 안에 삽입을 해놔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막 이렇거든. 근데 요즘은 아주 작아졌어. 가볍고. 그래서 주로 이 왼쪽 요 우리 서브클라비안 이 쇄골 클라비커 아래 그쪽 부위에다가 왜냐면 서브클라비안 그 베인을 타고 그 리드가 쭉 우리 심장의 라이트 벤트리클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끝 팁 오브 더 리드가 거기 가서 플레이스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서브클라비안 쪽이 있는 쪽에 많이 위치해요. 그래서 이쪽에 주로 많이 하고 또 뭐 오른쪽에 이쪽에 있다가 뭐 감염이 됐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뭐 오른쪽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라이트 벤트리클에 넣는다라는 건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 리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intrinsic activity를 모니터해줘요. 이 환자가 스스로 제너레이트 한다 그랬잖아. SA 노드에서 제대로 이 일렉트리컬 액티비티가 있는지 감지도 해주고요. 그리고 제대로 일 못하네? 그럼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고 탁 나서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모니터도 해주고 실제 자기가 나타나서 자극도 제공해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언제? third degree, AV 블락, 또 빈맥, 혹은 너무 느릴 경우, 섬액, 그래서 칼디악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환자가 병원에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트랜스쿠타니우스네요. 예. 그러니까 트랜스베이누스한 방법도 있고 트랜스쿠타니우스하게 피부를 통해서 자극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극을 주니까 환자가 불편감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제나 진통제도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자극도 환자들에겐 굉장히 불편감이 있는데 아까 디프리브레이터, 와우, 그거는 정신없을 때가 아니라 의식이 없을 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 자극에도. 자, 이 트랜스쿠테니우스를 주는 건데 이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요 맨 위에 있는 탑은 그 레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페이스메이커가 프로바이드 하는 레이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분당 그 맥박수가 섬액인데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막 어지러워하고 뭐 페인트하고 막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60 정도에 딱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안 될 때 내가 해줄게. 그리고 딱 스파이킹 해주는 거야. 자극을 줘서. 그래서 항상 60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환자의 인트린식 레이시 60 미만으로 똑 떨어지면 페이스메이커가 나서서
해주는 그런 레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output, 그 에너지, each paced beat마다 나가는 에너지 양을 얘기하는 게 아웃풋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nsitivity, 이거는 페이스 아까 얘기했던 모니터해주는 그 sensitivity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전하려는 건 아니고 교과서에 있어서 메드트로닉스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회사죠. 예. 자, 퍼머넌트한 건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여기에 피부, 이분은 오른쪽에 해줬네요. 그래서 여기 피부 아래 절개를 해서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피하에다가. 예,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인펙션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호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뒤에서 할게요. 이 경우는 external jugular vein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끝이 어디가 있어? 리드 끝이. right ventricle. 그쵸? 이렇게 이거는 리드가 하나밖에 없는 페이스메이커예요. 간혹 리드가 2개짜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 외막에 봉합하거나 이렇게 이 그림처럼 심장 안에, 엔도카르디움 안에 정맥을 따라서 이렇게 리드를 삽입하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정상보다 느린 임펄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줬던 그런 증상이 있는 섬액 환자라든가 심실전도에 장애가 있는 심실전도 장애가 있으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심실이 심방에서 오는 전도를 못 받으니까 심실 속도만으로 굉장히 느리잖아.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mplanted transvenous pacemaker는 종종 ICD라고 불리우는, 얘는 이따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또 설명해 줄게요. 요즘은 같이 많이 해요. 페이스메이커만 달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 V택이나 언스테이블 V택이나 Vfib가 종종 발생하는 분들한테 그때마다 병원에 올 수 없잖아. 의식을 잃어버리고 올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 그러다가 병원 밖에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예 이 샥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기기를 만들어서 페이스메이커하고 같이 만든 그런 겁니다. 예. 싱글 or dual chamber pacing,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싱글 챔버예요. 리드가 하나밖에 없지. RV에만 있는데 dual chamber라는 거는 에이트리움에도 리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부를 절개하고 하니까 아프겠죠? 국소 마취 하에 시행합니다. 예, 환자는 의식이 있어요. 시술 중에. 자, 요 EKG를 볼까? 자, 여기 보면 페이스메이커는 제가 그냥 약어로 PMK라고 표시했어요. 페이스메이커. 자, set to sense. 자, 센스 기능이 있다 그랬죠. 모니터 해준다 그랬죠. 뭐를? intrinsic rate을. 그리고 리스판드 한다 그랬어요. 걔가 제대로 못할 때 나서는.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완전히 픽스된 게 있어요. 픽스된 건 뭐냐? 그거는 환자의 intrinsic activity하고 상관없이 난 얘 못 믿겠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100% 페이스메이커 디펜던한 환자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intrinsic activity를 센스하여서 그때마다 리스판드 하는 거는 환자가 페이스메이커를 달고는 있어도 100% 의지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페이스메이커 없으면 그러니까 비트가 충분하지 않은 아주 위험한 경우에는 100% 의존한 그런 세팅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잘 따라오고 있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잘 따라오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아래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스파이크예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얘하고, 응? 요 QRS하고, 요 QRS하고 좀 다르지, 모양이. 응? 빨간 화살표가 있는 것마다 요 앞에 있는 게 짝대기가 하나씩 있잖아. 이게 바로 페이서 리듬이에요. 페이싱 해주는 거야. 짝대기가 오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봐봐. 쭉쭉 내려오잖아. 이 리듬은
이 사람의 인트린식 리듬은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밖에 없네. 요것밖에 없어. 그치? 거기에는 이렇게 스파이킹 하는 게 없잖아. 짝대기가. 그러니까 이 스트립은 필요시마다, on demand, 필요시, 환자의 인트린식 액티비티를 모니터해서 그때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스파이킹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거는 지금 리드 V1이에요. 에로스 화살표가 페이싱 스파이크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스타र 표시되어 있는 게 다시 얘기하지만 환자의 인트린식 비트를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F denote 퓨전 비트, 이거는 뭐냐면 퓨전 비트 어떤 건가, 이거. 자, 퓨전 비트는 그러니까 여기 스파이킹 아래까지 뚫고 내려온 거 말고요. 이게 인트린식 비트하고 스파이킹하고 같이 합쳐져서 나오는 퓨전 비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파이킹하고 인트린식하고 같이 할 때 나타나는. 자, 페이스메이커 제너레이터 펑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보통 3개의 레터가 나와요. 그래서 한 예로 아래 이거 먼저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DVI. 자, D는 first letter. DVI의 first letter는 뭘 의미하냐? 자, 어떤 챔버가 지금 페이스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D라는 얘기는 dual. 그래서 H리움, 벤치리움 두 개 다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 first letter가 A면 이 사람은 H리움만 지금 페이싱하고 있구나. 혹은 V만 있으면 이 사람은 벤치리움만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first letter가 D면 dual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cond letter. 이 예시를 보면 V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sense. 페이스메이커가 어디만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지, 센스하고 있는지 보여준 거예요. 벤치리클만 지금 센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O라는 게 있다면 A, B, D까지 하는데 O는 또 뭐지? 센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센스 안 하고 그냥 페이싱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third letter. 자, 이거는 I. 이건 뭐냐? type of response. 즉, 페이스메이커가 내가 어떻게 할까? 라는 그 모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I는 뭐냐면 환자의 심장이 비링하면 그때 페이스메이커는 나는 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인히빗 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트리거는 페이스메이커가 이 인트린식 액티비티가 있네. 그럼 그거를 트리거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자 인트린식 리듬을 좀 더 유도해낸다고 해야 될까?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cemaker respond when it sense intrinsic heart activity. 자, D는 두 개 다. I도 하고 T도 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O는 none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예시 또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예. 자, 이제 여러분 또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페이스메이커 있는 환자들을 여러분들이 케어하게 되었어요. 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냐면 infection. 그래서 이 temporary든 permanent든 이 temporary 경우에 transvenous로 들어가는 경우도 그렇고 혹은 permanent인 경우 우리가 서브큐타니우스로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포켓을 만들어서 쏙 집어넣은 경우도 그렇고 엔트리 사이트에 인펙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그 시술하기 전부터 그 투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감염률이 2% 미만으로 줄여진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자, 또 출혈,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술 받고 난 다음에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하고 온 사람들 보통 보면 아이스팩을 계속 올려줘요. 그 수술하고 난 그 포스트업 하루 동안 내내 아이스팩을 올려줘요. 예, 혈종 생기지 말라고. 그리고 혹시 이 환자가 엔타이 플레이틀레트라든가
엔티 트롬보틱 메디케이션을 먹고 있다면 혈종 형성에 기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약을 다 스탑 시켜야 되는 거야. 여기 D/D는 discontinue라는 뜻이에요. 병원에서 많이 쓰는 용어야. discontinue, DC. 자, 또 dislocation of lead 이런 일들도 가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가 있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횡격막 넓이를 건드려서 환자가 갑자기 딱꼭지를 스탑을 안 해. 계속 해대는 경우 리드의 자극에 의해서 딱꼭지, 횡격막 자극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카디악 템퍼네이드나 페리카드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는데 퍼포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카디악 마이오칼디움을 구멍을 낸 거예요. 이 리드가. 그래서 이런 이건 아주 치명적인 카디악 템퍼네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피가 고여서 그 심장을 둘러싼 공간 안에 피가 고여서 이 압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심장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프레셔를 받으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눌리는 그런 현상이고요. 페리카드 에피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 자체가 새 거를 넣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말펑션이 있을 수 있대요. 네.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거 뉴모토락스, 헤모토락스. 그 서브클라비안 베인이나 인터널 메모리 아터리 그거 삽입하다가 거길 또 건드리는 경우 이렇게 뉴모토락스 같은 게 헤모토락스 생길 수 있고요. 또 벤트리큘러 액토피 터키칼디아가 이 심내막 안에 집어넣었던 그 리드가 자꾸 자극을 해서 이런 벤트리큘러 액토피나 타키칼디아가 우리가 이걸 의도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페이스메이커하고 ICD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여러분들이 돌볼 때 어떤 다이거노시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리스크 포 인펙션 그리고 뭐 knowledge deficit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디바이스가 잘 펑셔닝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그 스트립 중에 그 페이서가 세팅대로 잘 스파이크 하고 있는지 등등 여러분들이 계속 EKG 모니터링 해줘야 되고요. 카디악 아웃풋이나 헤모다이나믹 걸리 스테이블한지 또 봐줘야 되겠고, 환자한테 항상 그 약을 줄 때에도 또 혹은 이런 처치 뭐 아이스팩을 주면서도 이거 왜 주는 건지 이런 설명들을 해주면서 해야지 환자가 잘하지. 안 그러면 자다가 치워버리고 아침에 이거 막 그냥 혈종이 생겨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든지 여러분 널싱 인터벤션 해줄 때마다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인시전스 사이트 그거 해주고 처음 이거 열어보는 건 의사가 합니다. 시술을 한.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이 실링이 드레싱이 잘 커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열어보는 거 아니에요. 인펙션 되지 않게 아이스팩만 잘 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드레싱이 젖어버리면 안 되겠죠. 아이스팩 줄 때. 그러니까 그것도 요령 있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젖어 있으면 어떻게 돼? 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 그리고 환자가 페이스메이커에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코핑 잘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페이스메이커도 그렇고 ICD도 그렇고 요즘 얼마나 비행기 탈 일이 많아. 근데 그런데 지나갈 때 이거 큰일 나거든. 그리고 어떤 검사 받으러 갈 때도 이거 있으면 MRI 같은 거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잘 줘서 이렇게 밝고 그 자신 있는 태도로 잘 교육시켜주면 환자들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환자를 대하냐에 따라서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인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간호계획의 플래닝은 인펙션 없어야 되고 스스로 자가관리 잘할 수 있게 그 수능력, 수행력 이런 거 실천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드히어런스 높일 수 있게 여러분들 교육 잘 시켜야 되고, 코핑에 대한 얘기 그리고 디바이스 펑션 이거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돼요. 보통 이 디바이스도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재시술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한 6년에서 12년 지속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배럴을 많이 썼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래서 저도 임상에 있을 때 이 페이스메이커 다시 교체하러 들어온, 그러니까 뭐 리드가 떨어져 나가서 교체한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배럴이 교체하기 위해서 또 다시 시술받는 분들도 봤어요. 미국에는 이 페이스메이커만 전문으로 하는 NP들이 있어요. 널스 프랙티셔너들, 전문 간호사들 아주 잘해요. 그리고 시술할 때에도 의사랑 같이 들어가서 이거 수처하고 이러는 것도 다 같이 하고요. 환자의 모든 거를 같이 뭐랄까 파트너처럼 동행해주죠. 예. 그리고 모니터해주고 교육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래도 실제 자가 관리는 환자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널스들이 하는 일이죠. 자, 이제 ICD 얘기 잠깐 할게요. 얘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리듬이 발견될 때 이 ICD가 자, 페이스메이커는 심장 리듬을 관여해 주는 거면, 근데 치명적인 리듬이 왔어. 그럼 어떻게? 샥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알아서 샥도 제너레이트 해주는. 그래서 이 샥이 있으면 이 환자들이 느낀대요. 예, 물론 우리가 엑스터널하게 패들이나 패드로 줬던 거에 비하면 훨씬 약한 샥이지만 환자들은 그거 느끼죠. 예, 그래서 6번까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 환자들이 알아요. 전화해요. 그래서 나 샥이 왔다라고 하고, 또 요즘은 텔레메디슨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서 직접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 할터 모니터, 왜 24시간 앰뷸러터리 EKG 왜 있다 그랬잖아. 박스형으로 생긴 거. 제가 왜 그림도 보여줬잖아요. 지난주 그 슬라이드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요즘은 다 전송이 되거든요. 점점 이런 게 기술이 발달해서, 전에는 그거를 갖고 오면 병원에서 또 쫙 해갖고 분석하는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은 어브노멀한 게 발견이 되면 그냥 딱 전송이 돼. 이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어베일러블해질 시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대하게 되는 환자들의 기대치나 요구도도 더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투데이트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샥을 받을 때 그 환자들이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퍼머넌 에피카디아 페이스메이커, 지금 이 아래에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 위에도 그 위치는 여러 곳에 서브큐테니어스하게 삽입을 하니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pulse generator may be placed in subcutaneous pocket in the subclavian. 이건 아까 다 제가 얘기했던 거네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실제 페이스메이커 ICD 기능 갖고 있는 거 딱 들어와 있는데, 리드가 바로 여기 있네요. RV 끝에. 이 정도로 내려와 있네. 오케이? 그래서 그 permanent transvenous pacemaker가 리드는 우측 좌심실에 서브클라비안 베인을 통해서 있는 그 모양을 지금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ICD 얘기 조금 더 하면,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거를 해줄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젝션 프랙션을 갖고 우리가 보통 그 진단 기준을, 그러니까 이 필요한 사람의 인디케이션을 결정을 해요. 이젝션 프랙션이 왜 35 미만이어야 돼. 35 이상도 살기 너무 힘들어. 하트페일리어 환자들 이젝션 프랙션 40이어도 못 받아요, 이거. 그럴 때는 에미오데론이라는 항부정맥 약을 대신 처방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빠질 때 하는 게 ICD예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의 환자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오랫동안 이런 질병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이거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심장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 그래서 이리터블해서 이렇게 치명적인 리듬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카디악 아웃풋이 너무 저조하잖아. 그 환자의 일상생활도 잘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런 거 보면 그 조지 부시 대통령 할 때 부통령이었던 딕 차니, 그 사람이 페이스메이커 ICD 다 했대잖아.
대단한 사람이지. 응? 정신, 이 멘탈이 정말 갑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그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 터키칼디아나 디피브릴레이션을 디텍트해내고 본인이 알아서 터미네이트 시켜주는, 종료시켜버리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has at least a right ventricular lead that can sense intrinsic electrical activity and deliver electrical impulse.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사진처럼 그 페이스메이커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요즘 이 두 가지를 같이 컴바인한 디바이스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랬고 이 아까 했던 얘기들하고 좀 겹치는데 이 경우 그 페이싱도 해주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하고 디피브릴레이션 역할을 하는데 그 필요시 그 샥을 6번까지 쭉 델리버해 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ICD를 갖고 있는 환자들 혹은 그런 위험한 부정맥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거 계속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왜 얘네들을 이렇게 케어하나 칼리아 아프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결국 치명적인 경우에는 의식까지 잃게 되니까 그런 것들의 사인 앤 심프텀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이그잼 페리페럴 펄스만 보시면 안 되고 에이피칼에서 측정하셔야 되고 왜? 부정맥이니까 정상 리듬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말초도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카디아가 아프시 떨어져 있으니까 말초 동맥이 저하가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되는지 등등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많이 우리가 흔히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간호진단명 중에 칼디악 아프시 아주 중요하겠죠? 부정맥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케어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들 자, 일단 부정맥을 규명해내고 어떤 부정맥인지 그리고 이 환자들의 신체적인 혹은 그 사회심리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부정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치료해 주고 그리고 또 이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들은 늘 불안하죠. 내가 좀 뭐 하면 뭐 신체 막 운동을 하면 또 부정맥이 올까 운동도 못 하겠고 뭐 이런 항상 그런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 교육, 환자 교육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잘 대처할 수 있게 이런 부정맥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혹은 최소화할 수 있게 자가 관리할 수 있는 건 교육의 힘이거든요. 그건 누가 잘해? 간호사들. 오케이? 자, potential problem, cardiac arrest 올 수 있고요. heart failure, thromboembolic event 등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 간호 문제와 관련된 중재들은 이렇게 벌써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보시고 이 슬라이드는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sudden cardiac death. 돌연사라고 얘기하죠. 심장 급사. 네, 심장 급사라고 혹은 돌연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증상이 일어나자마자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caused by 뭐에 의해서? VFib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cardiac arrest에 의해서 야기되는 거. 자, risk factor는 coronary heart disease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coronary heart disease도 여러분 리스크 팩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강조했던 거고요. 패서피지올로지 잠깐 보면 그 카디오베스큘러 스테이투스의 그 어큐트 체인지가 이제 사인 앤 심프텀으로 나타나겠죠. 또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한 관상동맥의 협착. 근데 보통
2개 이상의 관상동맥이 합작되어 있을 경우에 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그리고 MI 이런 것들이 그 심장 급사가 있기 전에 먼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잘 관리해서 회복시켜 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또 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서든 데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abrupt 그리고 의식 갑자기 의식을 잃고 그리고 몇 분 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돌연사 급사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1시간 이내에 돌아가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급사라고 하는 거고, 뭐 몇 분 내에 돌아가실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뭘 해줘야 되는지, 치료의 그 목표, 칼디아가 아픈,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프레션, CPR, 이런 것도 하는 게 자기가 못하니까 바깥에서 힘을 가해서 심장을 수축하라고 막 눌러주는 거거든. 그 하는 이유가 또 뭐야? 카디아가 아프은 뭐 때문이야? 티슈 펄퓨전 때문이야. 그래서 널싱 다이그노시스 할 때 카디아가 아프, 아까 디크리스 카디아가 아프도 중요하지만 티슈 펄퓨전도 매우 중요한 간호 진단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즘은 그 심장재활센터, 요즘이 아니지,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장재활센터에 오는 환자들 가족들 대상으로 집에서 환자가 ICD가 있으면 기기가 알아서 fire 해갖고 딱 해주거든. 그래서 그 비피우가 생겨도 터미네이트 시켜주는데 ICD가 없는 환자들도 이렇게 비피우 같은 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어떻게 그게 비피우인지 어떻게 알겠어? 환자가 뭐 의식을 잃겠지? 비피우 정도 오면? 근데 그럴 때 119, 그러니까 미국 911,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그걸 다 시키는 거야. 뭐라 그랬죠? 빨리 해줄수록, 아까 디피브릴레이션, 꼭 기기를 이용한 것만이 아니라, 기기가 있으면 너무 좋죠. 왜? 컴프레션은 사람마다 힘도 다 다르고, 여러분 그거 해본 사람, 자격증 딴 사람, 손 좀 들어봐봐. 이거 누를 때 힘들지? 사람마다 포스가 다 틀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해줘. 충분히 깊게 누르고 있는지, 손 위치는 정확한지, 엉뚱한 데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 다 봐주고 있는데, 근데 기기로 한 번에 샥을 촥 날려주면 그거는 정확한 force로 날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죠. CPR보다 사실은. 근데 디피브릴레이터를 사람들이 다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심장이 가만히 숙이지 못하고 있을 때 대신 숙이지 해서 눌러주는 거거든. CPR에 있어서의 컴프레션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개시할 수 있게 교육시키는 거, 일반인들을 교육시키는 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가족 중에 그런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그런 교육이겠죠? 그리고 ALS라는 거는 BLS보다 좀 더 어드밴스드 된, 그래서 약물, 처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뭐 디피브릴레이션, 칼디아 페이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살려낸 다음에는 전에 한번 그 뭐였지? 태양의 후예인가? 벌써 몇 년 전에서 여러분 기억 안 나는구나. 그때 고3이었나? 그래서 기억 못 하나? 내가 그해 성인관아 원 이거 가르치면서 너무 마음에 시험이 들어갔고, 그 드라마가 너무 인기가 많았잖아. 전 안 봤어요. 너무 유치해서. 근데 송중기가 분명히 카디아 어레스트로 이거 샥을 막 하고 해서 죽었거든? 플랄라인까지 다 나왔어. 근데 살려냈다? 거기까지 내가 그래 살 수 있지. 했는데 갑자기 북한군들이 막 들어오니까 같이 벌떡 일어나서 막 싸우고, 그게 가능하냐고. 근데 온 국민이 태양의 후예 막 이래가면서 이러니까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이거 스피커 들고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그런 말 하고 싶더라고. 아무리 드라마의 매니아들이라도 말 안 되는 거 이렇게 넘어갈 때, 근데 내가 수업 시간 우리 간호학 학생들은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고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살려내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이전처럼 돌아다니지 못해. 그렇지 않아?
천국 가까이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좀 쉬워져야지. 야, 그 드라마 좀 심했어. 그래서 포스트 리서시테이션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항부정맥 약물에 대한 것도 다시 리뷰해주고 또 처방해주고 안정을 취하면서 계속 환자를 모니터해주고 또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또 검사 시행도 해줘야 되겠죠. 자, early defibrillation이 그 unstable VTAC이나 VPV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누누이 했고요. 그리고 cardiac compression, 이 CCU에서는 그 cardiac compression도 있지만 그 이 디피브릴레이터 가지러 오기 전에 간호사가 early defibrillation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어떻게 하면 이 chest thrust라고 그래갖고 심장을 팍 내리치는 것도 있어요. 네. 저는 안 해봤어요. 마음이 약해갖고. CPR, 그것도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 막 우지직 소리 나. 깊이 들어갈 때. 하트가 닿아서 스퀴지 될 정도로 여러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누르는 거, 드라마에 나오는 거, 그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가끔 연명치료, 이런 얘기할 때, CPR 저는 원하지 않아요. 네. 임상에서 많이 보니까 그 CPR 하고 나서 다시 back to normal life로 돌아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날 수는 있죠. 그러나 quality of life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생명만 연장해주는 방법인 거야. 응?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연명치료할 때도 가끔 CPR only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CPR도 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요즘은 CPR 할 때 가족들을 옆에 있게 하는 거, 그 병원에서 그 보호자가 이제 옆에 있을 경우에 병원에 마침 있는 경우라면 이 CPR 하는 현장에 보호자를 드리는 게 더 좋다라는 연구들도 있고요. 가족에게 좋지 않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는 안 보여줬죠. 왜? 트라우마틱 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여줬는데 또 요즘은 조금씩 가족들이 톨러레이트 하면 괜찮다고 하면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임상에 있을 때 그냥 저희 의료진들이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다 평소에 그런 경험들이 있고 하니까 또 팀으로 같이들 도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의 환자한테서 어레스트가 일어났다고 해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말했던 대로 코드블루 팀이 있고 또 같은 병동 안에 경험 있는 간호사들이 또 다 나서서 같이 환자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머전시 상황에서 다 같이 도와줘요. 그러나 그 상황이 CPR을 당하고 있는 환자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족들이 굉장히 못 견뎌해. 그래서 들어오게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이 몇 년 전부터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한대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도 요즘 이렇게 고발 정신이 너무 많아져갖고 별걸 다 고발하잖아. 그 국민신문고인지 뭔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병원에서 하는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고소하고, 그러는 좀 순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역효과가 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이 정서가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가는지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너무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역효과가 많아서. 근데 그 어쩌면 환자 입장에서 볼 때, 가족 입장에서 볼 때 CPR 하다가 살아나지 않고 떠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스트 모먼트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프레젠트하게 들여오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CPR 터지면 차즈 너스는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알려줘. 지금 아주 응급 상황이 터져서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겠지. 또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불러서 또 올 테고.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환자를 마지막 say goodbye라도 아직 의식이 있을 때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라도 연명을
좀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간단한 슬라이드 같지만 이 안에 실제 여러분들 임상에 가서 접하게 되는 상황은 매우 complicated 할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네.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라는 것도 있습니다. VTAC이나 VFib가 아닌데 뭔가 리듬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 근데 환자의 펄스를 보면 잡히지가 않아요. 카디악 아프시 전혀 없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 그 원인들이 뭘까? 뭐 하이퍼볼레미아, 하이퍼ок시아, 하이퍼칼레미아, 엑시도시스, 매시브 MI 등등등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원인을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CPR, 에피, 에트로핀 같은 것이 웨이시 있는 경우라면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거다라는 거 잠시 얘기하고 가고요. 이제 EP 스터디라는 거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 임펄스가 이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스터디는 진단적 목적도 있고 치료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적 목적으로 볼 때 이 심장 전도 시스템 내에 이 임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그리고 전달되는 이 과정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검사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SA 노드, AV 노드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태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실제 이 부정맥 그 전문의이신 의대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SA 노드랑 AV 노드가 분별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대요. 예.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다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부위쯤에 가서 이렇게 해봐갖고 만들어지는 리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유추해내는 거죠. 예. 뭐 색깔이 다르다던가 나 SA야 라고 이름표 달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당되는 해부학적인 정확한 위치에 가서 그쪽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뭐 데미지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니터하는 장비들을 통해서 그 부위를 찾아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 EP 스터디를 하냐면 이제 부정맥 환자야. 그래서 항부정맥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그러면 그 효과가 있는지를 또 평가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도 EP 스터디를 또 많이 해봅니다. 이 EP 스터디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환자가 꼭 입원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의 경우에는 에블레이션이라는 그 시술로 그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액토피나 그 어브노멀 한 그런 펄스를 제너레이트하는 스팟이 발견이 됐다? 그럼 어떻게? 걔를 지져버리는 거야. 불이 아니라 뜨겁게 열로 지져버려 갖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상 리듬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재돌입 현상이라는 얘기했죠. 여러분들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으로 쭉 가는 PQRST에서 쭉 가는 리듬이 있어. 근데 이렇게 어떤 곳에서 땅곡 박동, 액토픽 비트 같은 게 갑자기 난데없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쭉 가고 있는 아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정상 리듬은 나 이제 QRS 하고 나 지금 쉬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액토피가 뚝 들어갔고 반응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빨라지잖아, 비트가. 그게 재돌입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을 때 어느 스팟에서 이런 게 생기는지를 규명해내서 그게 자꾸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뭐 칼리악 아웃풋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된다면 걔를 해결해 놔야 되겠죠. 그때 하는 게 EP 스터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많이 하게 되는 시술이 바로 카테터 에블레이션 테라피다. 그래서 스페시픽 셀을 특히 테키하게 만드는 그 스페시픽 셀을 찾아내서 그 부위를 찾아내서 디스트로이 시키는데 그 라디오 프리퀀시로 더멀 인저리를 가하는 거예요. 열 처리를 해서 그 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는 스카가 남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부정맥 끝났습니다, 여러분.